비가 내리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미 고양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새끼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훗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 모든 이야기는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외면하던 골목 구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 구석에 작은 몸을 웅크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였습니다. 그 옆에는 두 마리의 새끼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건강하게 뛰어다니며 어미의 꼬리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달랐습니다. 뒷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미는 그 아이를 항상 가장 가까이 두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입으로 물어 옮겼습니다. 다른 새끼가 멀리 가도 어미의 시선은 언제나 그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길거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 옆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발길질을 하거나 쫓아냈습니다. 개들이 짖으며 달려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미는 몸을 낮추고 새끼들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먹이를 구하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미는 장애가 있는 새끼를 먼저 챙겼습니다. 건강한 새끼는 스스로 따라왔지만 그 아이는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날수록 어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품 안에 꼭 안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새끼는 추위에 더 약했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몸으로 그 아이를 감쌌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곧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골목길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장애가 있는 새끼가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배수구 틈새로 작은 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미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배수구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앞발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물이 점점 더 차올랐습니다. 배수구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는 몸을 눕혀 배수구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입으로 새끼의 목덜미를 물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했습니다. 물이 새끼의 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끼의 목덜미가 입에 닿았습니다. 어미는 있는 힘껏 끌어올렸습니다. 배수구 밖으로 새끼가 나왔습니다. 축 늘어진 작은 몸이었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핥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다리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완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질질 끌리는 다리를 보며 어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미의 몸은 더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새끼들은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새끼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미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한 해인이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린 고양이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보통 길고양이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어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있는 새끼를 몸으로 감쌌습니다. 행인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새끼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뒷다리를.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미는 경계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행인은 천천히 새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미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근처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은 차가웠습니다. 수의사는 장애가 있는 새끼를 검사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입은 부상으로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수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행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독, 약 처방, 영양 보충. 어미는 치료실 밖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새끼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의사는 어미도 함께 검사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탈수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 어미는 정말 오래 버텼네요. 수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간의 치료 끝에 해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고양이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고양이들은 긴장했습니다. 어미는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영강한 새끼는 먼저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캣타워를 오르고 장난감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새끼는 여전히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바닥을 질질 끌며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어미는 항상 그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핥아주고 옆에 누워주고 지켜봤습니다. 집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장애 고양이를 위한 보조기구를 찾았습니다. 뒷다리를 지탱해주는 맞춤형 보조장치였습니다. 주문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바퀴가 달린 보조기구였습니다. 수의사와 상담 후 새끼에게 착용시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새끼는 불편해했습니다. 몸을 비틀고 보조기구를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끼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보조기구를 이용해 앞다리로 몸을 밀었습니다. 뒷다리는 바퀴가 지탱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끼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어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새끼는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형제와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느렸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어미는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항상 붙어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고양이 가족은 완전히 집에 적응했습니다. 집사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고양이들이 반겼습니다. 특히 어미 고양이는 집사의 발소리만 들어도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사는 저녁을 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가스레인지를 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그지 않았습니다. 미세하게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사람은 잠들어 있었지만 어미 고양이는 눈을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미는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앞발로 긁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긁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집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미는 침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집사의 얼굴을 앞발로 건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건드렸습니다. 집사가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어미는 방문 쪽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집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즉시 잠갔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미 고양이를 봤습니다. 어미는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천천히 다가가 어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그가 속삭였습니다. 어미는 가만히 그의 품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구했던 고양이가 이제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두 새끼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새끼는 보조기구를 단 채 형제와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길거리에서 버려졌던 생명들, 누군가는 외면했던 존재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지키는 가족이었습니다. 집사는 깨달았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을. 은혜는 기억되지 않아도 돌아옵니다. 당신이 내민 손은 언젠가 당신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방식입니다.